바꾸면 돼. 다른 얘기도 하나 정도는 좀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양평 공흥지구, 그러니까 장모의 회사인 ESIND 많이 가지고 있었던 땅에 아파트를 짓도록 만들어서 이 그 개발을 해서 지금 추정 이익으로 뭐 800억 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최소한 100억 원대 이상을 그렇죠. 200억에서 80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네. 이익을 얻었다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데서 하도 안 다루니까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먼저 짧게 정리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양평에 공흥동 지구에 야산이 하나 있었고 그게 장모 소유였는데 네. 그 지역에 원래 LH공사가 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민간업자들이 반대를 해서 민간업자들인데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LH공사는 빠지고 그러니까 광급공사가 아니라 민간개발로 하게 되는데 주민 한 명 아닙니까? 주민 한 명이죠. 그게 잘못됐어요. 한 명과 그래요? 법인? 실제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건 맞아. 아 그래요? 진짜?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그 땅 말고 다른 땅 800m 떨어진 다른 800m 떨어진 그 장모 올리 소유의 땅이 개발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 LH공사가 개발하겠다고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냐면 민간업자들이 개발해야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반대들을 하신 건데 그 땅은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야. 아 LH공사 씨발 안 해. 이러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파트가 지어진 게 아니라 800m 떨어진 데에 지어졌다는 거야. 근데 거기도 LH공사가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는 이 주민들은 반대를 했지만 실익은 아무것도 못 받았던 거야. 그래서 주민이 반대해서 그 자리가 아니라 800m 떨어진 데에 지었는데 문제는 첫 번째로는 거기가 야산이었던 거죠. 네. 야산이었으니까 산을 깎느라고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개발 부담금도 지급을 안 했던 겁니다. 양평군에. 근데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은 뭐냐면 그 땅이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었다는 거예요. 네?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그럼 거기 아파트가 올라오면 거기 아파트 하수도가 들어갈 거 아니야. 상수원 보호구역에 하수도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사실상 특혜성 허가를 내준 거 아니냐. 거의 그린벨트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평이라든가 가평 이런 데 가보시면 여러분도 지나가다 궁금하신 적 혹시 있으실지 몰라요. 야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데 집 하나 지어놓고 바닷 강가에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거 지어놓고 있으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주변에는 없어요. 잘 네. 없죠. 없죠. 네. 왜? 거기다가 그 음식점 지어놓고 호텔 지어놓고 하수구 다 빠지면 우리가 마셔야 되거든. 그래. 그래서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줘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지. 거예요. 근데 그런 구역이었는데 아파트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생활 하수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 뭐냐면 하수가 그 다른 데로 하수가 빠지니까 얼마나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잘 돼 있는지는 오케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듭 그때 오늘 뉴스 공장 나가서도 살고 계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르고 들어가셨을 테니까. 그렇지. 근데 정말로 거기를 상수원 보호구역이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애초에 허가가 난 게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근데 양평군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개별 오수 처리 시설을 만들게 하는 조건으로 내준 거다. 근데 개별 오수 처리 시설 안 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ESIND에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 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내준 거예요. 근데 양평군은 당시 이미제 방식으로 운영하던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에 그 지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그때 당시 허가를 내준 사람이 김성교 아 그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선교.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당시 조건부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확인을 해야죠. 여기도 또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이 민 기자님이 얘기한 게 뭐냐 양평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니 나 땅 갖고 있는데 계속 밭 농사밖에 못 짓는 거야. 너무 우리 좀 불이익이다. 서울 사람들 좋으라고 우리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제도를 바꾸냐면 양평 전체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의 총량을 정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게 1000이다 그러면 양평 군 입장에서 그래 여기는 좀 해줘도 돼라고 해서 몇 군데 그 1000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4년이요? 근데 여기가 이 장모의 그 아파트 공공지구 허가가 난 건 2011년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도 붙여서 보도하는 놈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 보도를 안 해. 아, 보도 안 해. 이 양평군 의혹과 관련해서는 거의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없어. 네. 아예 안 해. 여러분 이것도 저 오늘 그것도 좀 커팅 해가지고 저 커뮤니티에 좀 퍼날라 주세요. 아니 이게 그래서 네. 이것도 되게 웃긴 건데 어쨌든 지금은 강북구 의원실에서 얘기한 것도 지금은 하수 처리 시설은 베이스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하수 처리 시설을 안 한다는 안 게 할 수는 그렇죠. 없지. 아, 물론 하지. 중요한 건 네. 그건 세금으로 한 겁니다. 잠깐 당연히 세금으로 한 거죠. 아 그러네. 그러네. 그건 그러네. 세금으로 한 겁니다. 그러네. 그거는 양평군에서 해준 거네 그러면. 그렇죠. 혼수처럼 해준 거네. 아파트 시공 완료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오수 시설 갖다 준 거네. 야 기가 막히는구만. 계약은 분명히 개인이 설치하기로 됐는데 안 했고 양평군이 해준 거. 해준 걸로 보이고 확인해봐야 돼요. 확인해봐야 돼요. 야 그럼 또 우리 또 윤석열 후보 또 이거 밝혀지면 또 이러겠네 막 좀 제대로 알고 기사를 쓰란 말이에요. 원래 아파트에는 호수 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생활 필수 그냥 흘러내는 데가 지금 어디 호수 있습니까? 처리 다 있잖아. 그럼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그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는 땅이 아니었다고. 아니라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잖아. 여기 이 부근에 홍대 부근에 아파트 짓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네. 무슨 심시티가 아니에요 지금. 양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가보신 분들은 그거 모르셨던 분들도 많겠지만 의외로 야 여기는 왜 카페 같은 거 안 짓고 다 밭농사만 짓고 있지? 그분들요 되게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우리가 먹는 물을 위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개별 그 오수 처리 시설이라는 것도 정말 어떤 정도냐면 그러니까 그 혹시 뭐랄까 집에 정수기 정말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수기 정말 좋은 거 생활 오수를 집어넣어도 마실 수 있는 물로 밖에서 나오는 정도 처리 시설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생활 오줌 똥오줌을 집어넣어도 삼다수가 나오는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똥오줌을 넣어도? 오줌을 넣어도 마실 수 있게 해준 정도 있어요. 형 그럼 마실 수 있어요? 그거? 아니? 뭐 말이 달라 왜? 수치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수치상으로. 그런데 그게 그냥 예를 들어서 페트병 하나 정도를 넣어서 거르는 것과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나오는 물을 그렇게까지 바꾸는 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 문제죠 그거는. 네, 그래서 혁신이지 그런 기술이 나오면. 그래서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주민들이 희생하고 있는 거 어찌 보면. 근데 누군가는 그 희생을 피해 가신 거지. 누군가는 그 희생을 거꾸로 이용하신 거지. 하여튼 이게 게임에 12만 원 쓴 거보다 저기 뭐야 안중한 일입니까 이게? 이건 아예 보도가 안 나. 그래서 이제 뉴스공장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저도 다루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다니. 형이 정의가면서 그냥 다룬다고 해요. 근데 네. 그 포털 지금 이 시각에 뭐가 떠 있나 잠깐 제가 네. 봤더니 우리 또 안철수 형님께서 네. 그거 인스타그램? 아니요. 당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잠깐만요. 누구예요? 왜 이러시는 거야? 안철수 대표를 흉내내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YS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연로하신 YS가 나오는데요 지금. 아이고, 네, 하여튼 네. 우리 철수 형님은 여전히 좀 감을 좀 못 잡고 계시는 것 철수 형님은 도대체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당근마켓. 당근마켓. 당근마켓 사진 들고 당근마켓 안철수 뭐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 난 연락 안 할 것 같아. 당연하지. 아니 저기 그 아는 분 그 회사 운영하는 분이 나한테 물어보시긴 하셨어. 지금 이제 그 연말이라 그 회사에 좀 몸써야 되는 거 있잖아. 네. 그거 부족하대. 그래서 나한테 조심스럽게 저기 그분 진짜로 그거 부르면 사면 하실까 했더니 내가 말만 많으셔서 안 할 겁니다. 사실 그분이 그 마라톤 뛰었다는 것도요. 그거를 마라톤 뛰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완주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마라톤 중간에 걸어가는 게 그게 무슨 마라톤입니까? 경보지. 이런 인정은 해드려야지. 그거 걷기도 힘들어. 근데 나는 돈 좀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기사가 나왔어요. MBC 시선집중에 김건희 씨가 사과 의향을 표명 후에 저 힘들어요라고 따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그랬나 봐요. 아.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분이 힘든 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니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네. 오마이뉴스 쪽에는 이제 우호적으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오빠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게 네. 오마이뉴스의 그때 보도는 이거죠. 100% 나는 이제 줄리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그렇죠. 그 제목으로 기사를 썼었고 또 되게 좀 희한한 게 그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그때 나 너무 치열하게 살아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었다. 네. 악착같이 살았다. 악착같이 살긴 하셨지. 그래서 아니 맞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악착같이 산 거죠. 그렇지, 그게.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뭐 다른 경력이나 이런 걸로 좀 딸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인연 있는 사람들이라면 엮어가지고 그 경력을 위조를 해서 또 어렵게 또 이제 재직증명서도 어렵게 구해냈는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은 어떻게 해가지고 또 네. 넣어서 이건 진정한 크리에이터야. 그리고 들어가서도 또 강의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뭐 아는 게 없으니까. 하기는 전부 가짜고 아는 게 없는데 강연을 하려니까 아니, 돌아버리지. 본인의 논문에 대해서 심지어 남편이 배우자마저도 네. 이게 학문적 수준에 떨어진다고 남편도 인정했잖아. 학문적 수준이 그날 집에 가서 떨어진다고.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오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왔을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추정입니다만. 네.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거 뭐 수준은 떨어져도 표절이 뭐 취소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총체적 난국인 거야 지금. 힘들지? 힘들지. 힘들어. 아마 네. 국민의힘 선대위도 힘들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다 편안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죽어도 안 하시겠죠. 그게 사실 본인이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걸 알고 있을 정도면 그리고 윤석열 후보 그 학력위조를 수사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때도 수사를 했고 고등학생 체험학습서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고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위중한 사안인지 두 사람 다 잘 알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모를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모른다는 그냥 거 사실이고. 깔끔하게 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딱 밝힌 다음에 하지만 공소시효 지났고 이제 사법 처리는 못하지만 정말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본인도 사과했다라니까 우리도 사과하겠다. 아니에요. 그 전에 사과할 거 또 있어요. 본인들이 가르친 제자들한테도 사과해야 되고요. 그 제자들이 좋은 교수, 제대로 된 강사를 그렇죠. 만나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었던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하고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네, 같은 겸임교수라고 불렸던 분들의 상처. 네. 같은 겸임교수가 아닌 같은 겸임교수 아니고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 강사라고 싸잡혀서 모욕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과도 해야 되고요. 아 근데 이거 사과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해야지 그래도. 너무 많이 싸질러 나가지고. 아니 지금 이재명 후보 얘기 나올 때마다 사과하시잖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